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도 불교 전반을 공부해 나오는 가운데서 특히 대승불교가 일어난 이후로서는 무착 천친보살, 마명용수보살, 그 다음에 이제 제바보살, 그의 제자들이 법을 개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 인도 중간 이후의 모든 불교는 이분들에 의해서 개성을 해나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이치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바의 제자들과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요가불교 사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종지부를 찍을까 합니다. 제바의 다음에는 나우라다 스님이 중심이 돼서 청목, 청변, 지강이 차례로 그 계통을 이어나갑니다. 나우라다는 용수의 제일 높은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혹은 제바의 제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는 중인도 가비라성 사람입니다. 그 출생연대는 제바와 동시대였거나 조금 후배인 듯한데요. 이분 역시 천자가 영민해서 아주 참 뭐든지 보기만 하면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느 때 한 바라문이 귀신을 부르는 또 귀신에 관한 여러 가지 서적들을 가지고 왔는데 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어려운 글 10만 개를 지어가지고 용수에게 와서 독송했는데 용수는 한 번 듣고 당장에 깨닫고 그분은 바로 옆에서 듣고 그냥 그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주로 사이성 등 중인도에서 포교 전도를 진력하고 맹렬히 파사 현정을 행해서 용수의 법문을 확장하게 됐고 또 중론에 관한 추석서를 짓습니다. 또 진제 3장이 이것을 중국에서 번역해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죠. 이러한 그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우라다 스님의 저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중론소에 의해서 보면은 그는 용수보살이 팔불중도 사상을 상라가정의 열반 사덕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바와 달리 용수의 적극적인 실상론을 개성해가지고 이것을 부연하게 되지요. 자, 이와 같이 용수의 교인은 초기에는 주로 중인도, 남인도, 양인도에 유포되어 있었는데 후에 각지에 여러 제자들에 의해서 홍전하여서 연구를 거듭하게 됩니다. 중론을 해석한 자가 72가나 되고 백론을 주석한 사람들이 자그만치 10여가가 됩니다. 무착과 세친이 아리아식 연기론을 주장하게 되자 대승불교는 교리는 두 계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실상론계, 하나는 연기론계 해서 인도 불교가 완전히 철학적으로 정립하고 사실적으로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안목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 밖에도 청목 스님, 바수반드라 담는 용수를 그 할아버지로 삼아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유저 중에서도 주명할 것이 많지만은 생전에 그 남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없어지고 대략 서기 2세기 중반에서 3세기 중반 정도에 살았던 분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이 용지에게 전한 것은 주로 밀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에 의해서 용수보살이 손잡벌이죠. 되시는 분들이 중점이 돼가지고서 이제 밀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진원종의 종조도 되는 겁니다. 또 청변 스님은 남인도 사람인데 현재 남아있는 저서에 의하면 그런 유명한 논사였고 서기 4세기 말에 말부터 5세기 말까지의 생존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지광 스님은 3번 교판을 세워서 처음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교상판석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종파가 위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종파는 다른 종파는 저열하다 하는 부처님의 교리를 전반적으로 그 판석을 하는 그런 교상 판석이 바로 지광스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생물연대 역시 명확치 않습니다. 또 사자강과 승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용수 이후의 계통을 중간파라고 칭하고 무착세친의 계통은 요가파다 이렇게 칭합니다. 이 두 파가 서로 대립해서 중간파의 청병과 지강이 요가파의 호법과 개현과 더불어서 논전을 상교해서 인도 불교가 가장 번성한 시기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참 광범한 시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1000년에 가까운 이야기를 6달 반 동안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 자신도 부족한 점이 많은 데다가 시간도 딸리고 해서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애써서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특히 제가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저 자신도 새롭게 느낀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인도 불교에서 부처님 돌아가신 뒤 오직 한맛의 불교가 원만히 성취돼서 나왔었는데 조금 그 견해 차이로 인해 가지고서 상자 대중부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거기서 부파가 20부나 이렇게 분열이 되고 또 그것을 다시 원시 불교로 복귀하기 위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다 보니까 불교 교리 자체는 매우 발전이 되고 크게 형성이 됐다고 하지만은 불교가 대단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는 말도 그러한 문제에서 생기고 또 우리 종파도 사실은 부처님 불교만 잘하면 되는데 그 20부파 가운데서 좋은 점도 본따르고 또 참고를 해서 각국의 불교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도 이렇게 푸파 불교가 형성이 돼서 여러 가지 종파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이 교단사를 해나온 데서 서로 느꼈던 바와 마찬가지로 다 같이 화합을 해서 일미의 불교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합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독교 같은 데서는 텔레비전 하나를 하는데도 한 종단에서만도 몇 천억씩을 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2천만 불자를 자랑하고 있으면서도 그거 하나를 운영해 나가는데 빚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1000만 불자가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만 동참을 한다고 해도 방송국이 운영이 되고도 다른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참의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 아까 어제 말씀 가운데서 제바보살이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도 순교 정신을 가지고 포교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대승불교의 기본 입장이 뭐냐? 결국에 보시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로만 보시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생부를 조성하고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대승보살 정신에 의한 보시가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인 보시만을 중심으로 해서 구경거리 불교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것 가지고 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하나도 단합이요 둘도 단합이요 스님도 단합이요 신도도 단합이고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한국 불교 또 세계에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우리 불교 방송 이것이 모델이 돼가지고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각기 불교 방송과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그 나라 불자들에게 밝은 빛을 주고 정말로 보람된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본을 꼭 보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태국이나 버마나 스리랑카 같은 데가 국영방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채널 텔레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은 아무리 거기서 국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개인 자유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절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불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올바른 불교 운동을
체계 있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한국 불교의 그 포교 정신이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불교 방송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불교 텔레비전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또 한국 불자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단합을 하느냐 못하냐가 세계 불교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마음 하나만 합하면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모아서 우리 신라때 원효 스님의 화쟁 정신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뜻을 못하면 삼국 통일도 할 수 있고 세계 통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화쟁 사상에 의해서 다 같이 뭉쳐서 승속간의 대승보살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